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투자 권유 대행인을 활용한 세일즈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권유 대행인 제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떻게 영업에 함께 활용해서 세일즈업을 더 많이 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권유 대행인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먼저 펀드가 있고 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은 펀드, 즉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매매를 권유하는 것이고요. 자,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은 증권을 권유하게 되는 건데, 증권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죠? 주식과 채권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펀드를 권유하겠다 그러면 펀드 권유 대행인, 그다음에 주식 및 채권에 대해서 권유를 좀 해서 영업성과를 좀 높여보겠다 하면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을 각각 취득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 둘을 함께 취득하시는 게 어떤 종합적인 자산 관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이 두 가지 자격증에는 이제 파생 상품은 좀 위험하니까 빠져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파생 상품은 빠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직접 중요한 게 영업 성과를 높이는데 어떻게 활용이 될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보험 영업, 굉장히 수당이 높고 참 좋은데 결정적으로 좀 어려운 게 어떤 부분인가요? 상품 자체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영업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한 고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단발성 거래가 많아지는 거죠. 즉 고객을 한 명을 소개받고 유치하고 상품을 판매했을 때 그 다음 상품을 또 판매하기가, 물론 이제 보험 상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일즈업의 좀 한계가 좀 발생하기가 쉬운 게 보험 상품. 그래서 아무래도 고객을 계속 찾아야 되는 게 보험 영업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은행이나 증권에 비해서. 이와는 좀 반대로 펀드나 주식, 채권, 즉 이 두 가지 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증을 함께 활용하게 되면 수당 자체는 약합니다. 즉 펀드 자체 판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1% 선취 수수료 뭐 이 정도, 예, 그렇죠. 주식은 또 매매 수수료의 뭐 50%에서 70% 사이입니다. 일반적으로 50% 주는 곳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주식 및 채권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좀 낮을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떤 측면이 좋냐면 이미 가지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 크로스셀링, 플러스 알파로 상품을 팔 때 매우 유용하다는 거죠. 자, 보험 상품은 굉장히 장기였지만, 그렇죠? 채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채권이었다 그럼 1년 후에 만기가 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계속 세일즈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장기 상품만 판매하다가 이러한 펀드, 주식, 채권을 믹스하게 되면 장단기 상품이 함께 믹스가 됩니다. 믹스가 돼가지고 고객 관리가 훨씬 더 구조화되고 체계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고객을 발굴할 때도 역시 누구나 요즘 보면 주식 계좌는 꼭 한 번 가지고는 있거든요. 많이 하냐 적게 하냐의 차이지. 그렇죠? 그리고 펀드 하나씩은 갖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고객 발굴에도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보험 상품 영업과 투자 권유인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함께 영업을 하게 되면 세일즈업 효과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펀드 자격증을 따가지고요, 연금 펀드로 전환하는 거, 이 부분을 특히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펀드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그 은행 같은 곳에 가보면 그 신탁 상품들 중에 연금 신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금을 가입할 때 은행에 가입하게 되면 연금 신탁, 증권회사에 가입하게 되면 연금 펀드, 보험은 뭐 연금 저축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 가입하신 분들 보면 보수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산이 꽤 쌓여 있는 분들도 지금까지 유지하셔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다들 생각은 안 하시고 계시는데 직접 수익률을 전달해 주시면 놀라실 거예요.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그래서 연금 신탁에 꽤 자산이 있는데 고객들은 그렇게 낮게 운용되는지 모르세요. 이런 것들을 연금 펀드로 전환하시게 되면 당장 수수료는 적게 들어오는데 이게 얼마나 참 좋은 거냐면 수수료가 계속 나온다는 거.
이게 보험 상품하고도 또 틀린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미미한 연금 신탁, 특히 은행의 신탁으로 연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연금 펀드로 전환하는 게 요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펀드라는 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불안한데, 그래서 요즘들은 펀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asset allocation이라고 하죠. 자산을 쭉 분배해 가지고 나온 펀드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익률 변동폭이 크질 않고요. 연금 신탁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수많은 펀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로 전환하시게 되면 수수료로 받으시고 고객 관리도 제가 핸들링할 수 있는 계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굉장히 유리한 거죠. 다음은 증권투자 권유대행을 취득하게 되면 채권을 매매할 수 있잖아요. 채권이 가장 보석적인 매력이 뭐냐면 확정되어 있다는 거, 수익률이. 물론 그 발행한 주체, 뭐 회사면 회사채, 그 회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확률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위험성을 낮추면은 그 기간 안에 문제가 될 만한 채권들은 충분히 골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예금을 거래하시는 고객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채권으로 금방 뺏어올 수 있는 거죠. 특히 보수적인 고객들이 지금도 은행을 거래하시면서 그 소중한 돈을 정기예금에 묻어두시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자, 이런 돈들을 어떻게 하느냐?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이 더 높은 상품들, 채권이라는 거죠. 보수적인 고객들에게 바로 주식형 상품을 들이미면 이게 판매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는 채권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된다. 자, 그리고 VIP 고객들이 있다고 그러면 해외 채권들. 이미 투자형 상품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조금 더 단계를 높여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채권형 펀드만 하셨어요. 그러면 브라질 국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꼭 브라질 국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수당도 좋습니다. 그렇죠. 이미 채권형 펀드를 하고 있어서 투자에 대한 개념이 있는 분이라면 수익성도 좋고 비과세의 그 메리트도 있는, 예를 들어서 브라질 국채 같은 거. 뭐 수익률이 대략 뭐 연 10% 가까이인데 이 비과세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품들을 통해서 고객들을 또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품을 팔려면 자격증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물론 신탁으로 파는 경우도 있고 채권으로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어느 곳인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 증권사에서 이제 하는데 한 증권사에만 등록하죠. 이게 투자권유 대행인들이 가장 좀 불만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A 증권사에서는 브라질 국채를 파는데, 예를 들어서 고객이 브라질 국채를 사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B 증권사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못 팔잖아요. 자기가 직접은. 그리고 팔아야 수당이 나오는데 만약에 팔지 못한다면 굳이 권유할 이유도 사실 좀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좀 확대하면 안 될까? 요게 이제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였는데, 또 한 가지 해법이 생긴 게 뭐냐면 투자 자문사에 등록해 가지고 투권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한 투자 자문사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투자 자문사가 A 증권사, B 증권사, C 증권사에 함께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하나의 투자 자문사에 등록을 해서 여러 증권사를 함께 거래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골든트리 투자자문이라고 있는데 이런 데는 한번 등록을 하시게 되면 3개 메이저 증권사와 동시 거래가 가능한 거죠. 어쨌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투자권유 대행인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여러분의 상품 범위를 넓히시고 고객 관리를 심화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혹시 한 곳의 증권사에만 매이는 게 싫으시다면 투자 자문사를 통해서 등록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하실 만하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FM 코리아나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필요한 부분 안내해 드리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